오늘의 이슈통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어제 그 여권의 그 어부지리는 없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는 곧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을 굳이 안철수 의원 세력이냐라고 지칭할 수는 없죠. 네. 새누리당이 하는 일 없이 그 야권의 분열로 선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치면 한쪽이 분열하면 한쪽이 이득을 보는 건데요. 그런 게임인데 민주당과 야권이 새누리당의 이런 잘못된 그 국정 운영,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야권의 분열을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거저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말고도 뭐 야권 세력은 여러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게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의견이 다 모아진 겁니까?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 하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야권 재구성이라고 김학일 대표가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선 혁신 후 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 없이 연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 자강 후 공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연대를 어떻게 할래 그리고 공생을 어떻게 모색할래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자강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강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공생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혁신을 어영부영했는데 단단한 연대가 될 거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혁신과 자강의 노력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선 혁신이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 안철수 세력과의 연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봄에 씨앗 제대로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거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가을에 거두는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밭을 깊게 갈고 그리고 씨를 단단히 잘 심어서 키우는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가을에 어떻게 할래?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 네. 것은 뭐 적절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봄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어제 혁신안이고 특히 오늘 보니까 그 진보 매체에서는 비판적인 논조가 네, 많이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다. 네. 또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은 막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상향식 공천하겠다 매번 하던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자리에서 무슨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를 진행하기는 적절치는 않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회의를 참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 그 다음에 당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 내용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설 전에 대표의 행보와 당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서 밝힐 거고요. 구체적으로 북한 이른바 인권 민생 네. 법안과 관련해서도 어제 이야기를 하신 건 2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논의를 하고 맞습니다. 입법 절차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네. 또 김학일 대표에게는 또 한 차례 국민 앞에 설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월 임시국회 때 2월 3, 4, 5 그러니까 5일 정도죠. 네. 3일날 개원을 하게 되면 5일 정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네.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입법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아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설 이전에 당의 행보와 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김한길 어제 대표 말씀 중에요. 분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네. 그 분파주의라는 게 민주당 내에 있는 친노, 비노, 개파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는 예. 뜻입니까? 민주당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안철수 의원 쪽에 새정치가 내용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만 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저희들을 향해서 도대체 민주당이 뭘 하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정권을 운영했었던 정당 또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하나의 지향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른바 각자 도생하려고 그리고 자기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내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파주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 네.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선다우사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은
야당 대표로서 어제 세 가지를 안 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부의 분파주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 근데 내부 분파주의 극복에 대한 의지는 네. 지난해죠. 김한길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면서 뭐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주장하던 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들의 그 손버릇 하나도 고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이 분파주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냐? 당내 민주주의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 이전에 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내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다 줄 세우고 하는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우고 하는 방식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친노 세력의 지도부 흔들기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어떤 그 방안이라든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당 대변인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우리 지도부가 나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뭐 이른바 당내 친노 세력, 친노 그룹의 이야기로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김한길 대표와 친하다고 하는 분들이 김한길 대표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당후사 말은 쉽습니다만 당을 우선하고 개인과 자기 그룹은 좀 뒤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습니다만 네. 실제 실천을 내고 보이는 모습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네. 또 여러 의원들이나 뭐 중진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제 나왔던 새로운 얘기 중에서 북한 인권법 얘기 좀 네.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 2005년부터 꾸준히 오래됐죠.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 9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이 여야가 지금 5개씩 올라가 있나요? 네. 지금 총 10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여야 간의 이견을 상당히 좁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던 거고 특히나 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의 그 북한 인권법 내용 가운데 보면은 북한 인권 기록서뿐만 아니고 인권 단체 그 보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 날리는 단체한테 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응징법이라고 주장을 했죠. 새누리당의 법을 이렇게 찬찬히 훑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단체를 지원하기, 실제적으로 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확인하겠다. 네. 누가 아이를 때렸는지 실판에 적어놓겠다. 뭐 이런 네네.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그 정부 내 어떤 그런 기록 단체, 재단을 놓고 또 총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실효성의 문제가 중요하죠. 북의 네.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오히려 네. 그것이 더 악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네. 탈북자들을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이른바 북이 그 임진각에다 포격을 날리겠다 이런 그 협박을 받게 하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네. 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우선이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인권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네. 이번 저희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미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과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새누리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새누리당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대북 적대적인 뭐 노력,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어렵게 할 거고 실효성도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논의를 좀 이렇게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서로가 실현해내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한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적대적인 태도 버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그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 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하면서 네.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또 그동안 그 여야가 대치하면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 만들지도 못했던 북한 주민에 대한 민생
그리고 인권,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야당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황운희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 할지 한번 예.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공천 혹시 경선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상향식 공천을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 국민과 당원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느냐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논의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최강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고 엄중하게 행사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전략공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큰 기본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상향식 공천 참여, 그를 통해서 일단 후보를 결정할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은 공천이다. 예. 지금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김부겸 의원, 정장선 의원, 지금도 사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죠. 예. 혹시 그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정장선 의원 측하고는 지금 교류가 좀 있나요?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새정치에 부합하고 또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당의 인사들, 민주당의 예비 후보군들에 대해서 네. 좋게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이제 곧 아마 입국을 하실 텐데, 네. 미국에 좀 나가 계시는데 입국하실 텐데 들어오시면 당연히 당 지도부가 의논하고 상의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자꾸 이렇게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 측의 자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게 보면 저희의 유력한 정치적 자산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새정치의 자산이 민주당에 많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저 한 가지만 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그 야권 연대 관련해서요. 정의당 선호선 대표도 야권 연대 없다. 그리고 윤여준 새정추 의장도 없다. 김기춘 사무총장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기춘. 예, 김기춘 청와대 계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없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2010년 혹은 2012년의 반복 리메이크는 아닐 거다. 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 접근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새정치가 뭔지, 진보 정치의 재구성이 뭔지, 그리고 제1야당의 혁신이 뭔지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야권연대로 비춰질 거고요. 그것은 뭉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